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훨씬 편했을 텐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지? 저도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더군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건 돈도 아니고 건강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바로 잘못된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말입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지만 반대로 나쁜 사람 한 명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고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느라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애들 대학 보내야지. 집 장만해야지.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50대가 넘어가고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들은 다 컸습니다.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손주들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가끔입니다. 직장도 은퇴했습니다. 매일 바쁘게 출근하던 그 시간도 이제는 없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물론 많이 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친구들, 형제자매, 이웃들. 이제 남은 인생은 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웃음이 늘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들과 함께하면 매일이 고통입니다. 스트레스만 쌓이고 기분은 우울해지고 심지어 병까지 생깁니다. 제 친구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정말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만나던 친구 중에 한 분이 계속 만나자고 하더래요. 처음엔 좋았답니다. 친구니까 자주 만나면 좋죠.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쏟아내더래요. 세상 욕하고 자식 욕하고 정부 욕하고 긍정적인 말은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더랍니다. 처음엔 그냥 들어줬답니다. 친구니까.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그분 자신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무겁고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아, 그 친구 때문이구나. 그 후로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기분이 다시 좋아지더래요. 우울함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하나가 내 건강을, 내 행복을,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는 사람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무조건 착하게만 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친구를 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은 항상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징징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죠? 만나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 왜 이래? 살기가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정치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다 도둑놈이야.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안쓰럽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힘들구나 싶어서 위로해주고 싶죠.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이웃이니까 들어줍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이해에 속상했겠어.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 주에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은 불평입니다. 심지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너는 몰라서. 그래, 내 상황이 그게 아니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하고 말로만 푸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감정 발산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자기 감정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당신의 기분까지 다 가라앉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났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기분이 축 처집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또 불평 들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 경험도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다들 바빴으니까
자주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생기고 자주 만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기 하소연만 늘어놓더군요.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뭐 하나 좋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친구니까 들어줘야지 하면서 열심히 들어줬습니다. 조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니까 제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까지 우울해지고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였고 전화도 간단하게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제 마음이 다시 편해지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고 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나쁜 관계는 나를 끌어내리고 좋은 관계는 나를 끌어올립니다. 착하다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과는 조금씩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당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은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 안 하고 다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 실수야. 내가 생각이 짧았네. 대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 너 때문이야.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왜? 난 그런 적 없는데? 심지어 명백하게 자기가 잘못한 일도 말을 이리저리 돌려서 결국 남의 탓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 시간에 1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럼 보통은 미안해. 내가 늦었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 막혀서 그래. 내가 장소를 왜 거기로 잡았어? 전화를 좀 했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결국 늦은 건 자기인데 잘못은 남에게 돌립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식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속상해합니다. 그럼 보통은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가 말이 심했구나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대드냐?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 결국 상처 준 건 자기인데 잘못은 자식에게 돌립니다. 이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린 변명은 빠르지만 반성은 전혀 없음. 상대를 죄책감에 빠뜨려서 컨트롤하려고 함. 이런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조심했어야 했나? 내가 더 배려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또 뭐라고 할까봐, 또 내 탓을 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힘듭니다. 며느리 탓만 하는 시어머니, 아내 탓만 하는 남편, 자식 탓만 하는 부모, 부모 탓만 하는 자식. 이런 관계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긴장되고,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스타일이었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며느리 탓이었답니다. 집안일이 완벽하지 않으면 며느리 탓, 손주가 아프면 며느리가 잘못 돌본 거, 아들이 피곤해하면 며느리가 집안일을 많이 시킨 거, 심지어 시어머니 본인이 넘어져서 다쳤는데도 내가 바닥을 깨끗하게 안 닦아서 그래라고 하더랍니다. 그 며느리분이 처음엔 정말 착하게 참았답니다. 시어머니시니까 모셔야지 하면서요. 그런데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더래요. 자기가 뭘 해도 잘못이고 자기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나서야 깨달았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문제구나. 그 후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답니다. 시어머니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적당히 듣고 넘기더래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평생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잘못을 인정해야 바뀌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만 계속 상처받고 당신만 계속 힘들어집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오래 알았어도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매일 만날 필요 없습니다. 자주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당신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거리를 두는 순간 마음이 해방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유형은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못 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야, 잘 됐네. 정말 축하해.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데 그 눈빛을 보면, 그 말투를 들어보면 전혀 진심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잘 되네. 나는 왜 안 되지? 별거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심지어 뒤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 사람 겉으로만 잘 사는 척 하는 거야. 저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할걸?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 칭찬 대신 비교하고 응원 대신 비난하고 격려 대신 깎아내립니다. 여러분, 질투는 정말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질투하는 사람은 절대로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들 때는 위로해 줍니다. 그때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보다 못한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잘 되기 시작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행복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고생 많이 하겠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이런 말로 당신의 기쁨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꼭 성공하길 바랄게. 그런데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하니까 그 친구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만날 때마다 제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아? 그 업종은 경쟁이 심하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더 중요해. 처음엔 걱정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잘 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걸까? 왜 한 번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걸까?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녔더군요. 저 친구,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나도 기회만 있었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질투하고 있었구나.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 더 기뻐해 주는 사람이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투하는 사람은 내가 잘 될수록 멀어집니다. 여러분, 칭찬을 못하는 사람, 축하를 못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과는 한순간도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약속을 절대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말이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갚을게. 이번엔 진짜야 약속할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꼭 연락할게. 기다려. 정말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듣고 있으면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없습니다. 감감무소식입니다.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거나 갑자기 핑계를 대거나 아예 까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연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미안해, 깜빡했네. 요즘 너무 바빠서. 아, 미안, 다음에 꼭. 그리고 또 약속합니다. 다음엔 진짜 꼭 하면서요. 그런데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또 안 지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바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번, 4번, 5번 반복되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말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늘 불안하고 답답해집니다.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나? 이번엔 진짜 올까? 또 나만 기다리다가 바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 또 안 올까? 혹시 또 취소하는 거 아닐까? 심지어 약속이 잘 지켜지면 오히려 놀랍니다. 오늘은 진짜 왔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약속이 지켜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외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다음에 꼭 한턱 낼게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래, 좋아라고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면서요. 제가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더군요. 제가 먼저 연락했더니 미안 요즘 좀 어려워서 다음 달에는 꼭 그게 6개월이 넘어갔습니다. 결국 그 돈은 못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났다는 겁니다. 약속 한 번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오랜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실망시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실망시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십시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5번째 유형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아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갑자기 나타납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잘 지내시죠? 이렇게 다정하게 시작합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만나고 싶어서 연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본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제가 요즘 좀 어려워서 혹시 이런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형님밖에 없어요. 부탁드려요. 이래서 연락했구나. 이게 목적이었구나. 그래도 처음엔 도와줍니다.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래.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부탁을 들어주기도 하고, 시간을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연락해도 답이 없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 나도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에 꼭 도와줄게. 결국 피해갑니다. 도망갑니다. 이런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립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 주는 건 전혀 없고 요구만 하는 사람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심지어 도와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럴 거 있어? 친구, 좀 도와주지. 왜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으면서 남한테는 당연히 기대하는 겁니다. 제 경험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배였는데 저한테 자주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후배니까 챙겨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더군요.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는 제 안부 같은 건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배니까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 때,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땠을까요? 연락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본 거구나. 그 이후로 거리를 뒀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용당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면 서운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이런 관계는 초기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6번째 유형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화를 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웃고 떠들다가도 내일은 아주 작은 일에도 버럭 화를 냅니다. 왜 그렇게 했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상대는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요. 어제는 똑같은 일을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어제는 웃으면서 넘어갔던 말이 오늘은 큰 문제가 됩니다. 분노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혹시 내가 뭐 잘못 말하면 어쩌지? 저 표정 봐라. 기분이 안 좋은가 봐.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조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게 됩니다. 웃고 싶어도 함부로 못 웃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험한 관계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고 견딜 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 힘도 약해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혈압이 오릅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 온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생깁니다. 진짜 병이 생깁니다. 심장병, 고혈압, 위염, 불면증, 스트레스로 인한 병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분의 배우자가 감정 기복이 정말 심했답니다. 아침에는 웃다가도 점심에는 화를 내고 저녁에는 또 괜찮아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더래요. 그분이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그렇게 살다 보니 자기 자신이 이상해지더래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지더래요.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병들고 있구나. 여러분, 분노는 가장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분노가 나한테까지 전염됩니다.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행해집니다.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평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마지막 7번째 유형.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왜 이 유형이 가장 위험한지 아십니까? 겉모습만 보면 정말 착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형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만나면 금방 불평하니까 알 수 있고, 화내는 사람도 화를 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말도 잘하고 태도도 좋고 인격자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지.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나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제일 싫어해. 가장 중요한 건 양심이야. 사람이 도리를 지켜야지.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정말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뒤에서는 남 욕을 합니다. 자기 이익만 철저하게 챙깁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온갖 핑계를 대고 도망갑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도덕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계산과 이기심뿐입니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비난합니다. 저 사람 참 잘하네라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가면 그래도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결정하자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만 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인상이 좋았습니다.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나눔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은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분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빠지셨습니다. 회비는 제일 늦게 내시고 불편한 일은 항상 남에게 미루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모임이 끝나면 제일 먼저 사진을 찍으시고 제일 먼저 칭찬받으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나중에 다른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뒤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욕을 하고 다니셨다더군요. 저 사람은 너무 나서려고 해. 저 사람은 계산적이야. 본인이 제일 계산적이면서 남을 계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일 나서려고 하면서 남이 나선다고 욕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위선적일 수 있구나. 그 이후로 그분과는 완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람이 왜 가장 위험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른 나쁜 사람들은 그래도 티가 납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사람은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합니다. 겉모습에 속아서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오래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은 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이 정도는 겉으로만 좋게 보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이 흐려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고 결국 나도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훌륭한 말, 감동적인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배려하고, 조용히 나눕니다. 반대로 위선적인 사람은 말은 거창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최종 위험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유형이 사람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1.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 마이너스.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2.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 마이너스. 나를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3.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마이너스. 나의 행복을 싫어합니다. 4.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마이너스.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5. 나를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사람 마이너스. 나를 도구로 취급합니다. 6. 감정 조절 못하고 화내는 사람 마이너스. 나의 평안을 무너뜨립니다. 7.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 마이너스. 나의 가치관까지 흔듭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1명, 2명, 혹시 더 많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리를 두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횟수를 줄이세요. 매주 만났다면 한 달에 한 번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났다면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급하게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줄이면 됩니다. 둘째, 깊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만나더라도 가볍게만 이야기하세요. 내 고민, 내 속마음,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가벼운 일상 이야기만 하세요. 셋째, 전화나 메시지는 짧게 끝내세요. 긴 통화를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 나 지금 바빠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이 정도로 짧게 끝내세요. 넷째,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한데 나 지금 사정이 안 돼서 이번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차가운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그 소중한 에너지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정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오래 알았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한 방법입니다. 가족이라도 자주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연락을 덜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 하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좋은 사람 한 명이 인생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잔인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게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선명해집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